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반기에 보면은 총 일반 공채 기준이에요. 사무영업이랑 운전이랑 차량,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해서 총 940명을 채용을 합니다. 수도권, 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해서 각각 인원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디로 지원하실지 지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소서 작성 기간, 즉 원서 접수 기간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2시부터 2시까지 48시간 동안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월 15일부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좀 작성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막상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다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변경된 거를 좀 보면요. 어차피 800바이트라서 자소서 항목당 총 4개가 있는데 다 많이 쓰지를 못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코레일은 자소서가 적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그래도 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면접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더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4가지 항목이 다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뭐 어려운 항목은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방법, 관철시키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지난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자소서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게 제가 위에도 올려놓을게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걸 물어봤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이 팀 활동을 할 때 주로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끌어줬던 그런 경험들 있죠. 내 기준에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적극성, 같이 팀 플레이를 하셨던 경험, 그리고 세 번째 고객 만족도죠. 지금 예민한 키워드인데 코레일의 지금 고객 만족도가 지금 조작 사건 때문에 사실 좀 말이 많죠. 그래서 경평에서도 점수가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과 과거의 경험 얘기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쌓아왔고 이 부분을 코레일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이 항목들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4번 항목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게 되면 코레일은 1분 자기소개라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1분 자기소개에 여러분들의 역량이 어떤 게 있습니다라고 그 직무와 관련된 거를 어차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번 항목을 잘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1분 자기소개를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내가 가진 경쟁력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나는 이렇게 코레일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항목에서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요. 800바이트밖에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4가지를 좀 작성을 해주세요. 지원 직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과 구분되는 내 경쟁력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경쟁력을 지금까지 쌓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발휘할지 이 4가지 부분을 코레일의 입장에서 코레일한테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지 내 기준으로만 엄청 얘기를 해봤자 그 부분은 나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경쟁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셔서 각각의 직무별로 하셔야 되는 업무가 명확히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번에 직무기술서 상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매표, 뭐 안내, 상품 기획 뭐 등등 사무 영업이랑요. 그리고 사무 영업 IT 그리고 수송, 열차 조성, 화물 운임 수수, 물류 시설 고객사 관리, 그리고 기관사 분들, 운전 쪽 직렬 분들 하시는 거, 뭐 KTX 운전하는 거 당연히 알고요. 그리고 차량직이에요. 고속 차량, 일반 차량, 전동 차량 각각 정비 업무가 일단 많다. 차량은 그리고 물론 당연히 기계 설비랑 유지 보수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차량 전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다소 악명 높은 3D 직종이라고 하는 토목직이 있고요. 선로 그리고 선로 보수, 궤도 그리고 열차 안전 관리 감시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직렬 중에 하나가 토목직입니다. 그리고 건축직도 있고요. 건축공사 설계, 점검, 유지 보수 등등 있죠.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새로 생긴 그리고 건축 설비에 대한 쪽도 있죠. 건축 설비 마지막으로는 전기 통신 설비 보수 등등 이런 장애 고장 관리 등등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내가 입사를 해서 맡게 되는지 명확히 아셔야만 내 가진 경쟁력을 정리를 해서 그 경쟁력을 어떻게 코레일 입장에서 쓰일 수가 있는지를 적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사무 쪽도 있고 기술 쪽도 있으실 텐데 제가 꼭 이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기술서상의 태도적인 부분을 사실 많이 강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의사소통이 저는 강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니면 누구보다 꾸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태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코레일에서는 내가 가진 전문성이라고 어떤 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을 내가 했던 그 기반으로 어떤 지식이 계속 쌓았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공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실무에 적용할지를 고민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지식을 활용한 사회 활동을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제 태도적인 부분도 저는 강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식 기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직무와 관련해서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중에서 사무행정 쪽은 그동안 학습했던 지식을 활용해서 뭐 행정 쪽도 있고 인사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을 실제로 내가 고객을 마주했던 아르바이트도 좋고 그리고 코레일 철도 쪽으로 뭐 인턴 경험을 해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유사 경력, 유사 경험 이런 부분이 좋겠지만 꼭 뭐 코레일 쪽에서 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고객을 마주하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개념이 있고 그리고 기업을 좀 생각하는 이런 조직 활동을 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의 경쟁력으로 표현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소통, 대인관계 능력,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뭐 저는 소통이 강합니다. 대인관계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고요.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대인관계의 스킬은 무엇이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신다면 다 묻힐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태도적인 강점이 있죠. 뭐 책임감이 강합니다. 뭐 꼼꼼합니다. 등등 이런 부분의 장점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나만 지니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조금 분석을 좀 해보시고 이거를 좀 어딜 가나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영어라든지 중국어 아니면 그 외에 제2 외국어라고 하는 어학 능력도 있고요. 법학과 하면은 법률 지식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마케팅 하면 당연히 더 좋죠. 마케팅 기획 홍보 이거는 정말 좋은 능력이고요. 특히 컨텐츠 제작 능력 이런 거는 요즘에 매우 우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있고 특히 회계 쪽 회계도 사무라고 물론 간다고 무조건 회계를 맡고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전공 지식이나 아니면 특히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설령 그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충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활용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공부를 해서 내가 얻었던 이런 내용도 좋지만요. 내가 정말 이 철도 그리고 열차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타봤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다 타봤어요. 만약 이런 여러 그 기차를 타봤던 이런 탑승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은 되게 우수합니다.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하죠. 어쨌든 제가 예시로 들어본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쌓았던 어떤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면 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이고 그 부분이 1분 자기소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평범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뭐 이렇게 NCS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유사 경험을 해서 내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쪽에 관련된 인턴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연관성이 있는 곳에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관련 직종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코레일을 지원하시는 많은 기술직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했던 업무와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가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채용을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 기술 직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도 학부 생활 하시고 바로 처음 코레일에 들어왔는데 바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경력이 좀 화려하다고 면접에서 좀 더 유리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술직 분들은 도전하세요. 참고로 코레일 면접은 10분 정도밖에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가장 큰 역량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직 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얼마나 내가 코레일 안에서 비전을 그릴 수가 있는지 잘 이야기할 수가 있다면 상황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 추가적인 경험 질문들 이런 거 잘 말씀하시면 코레일은 누구나 다 면접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필기시험만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평범한 걸로 적어둔 거예요. 수성적인데 영업관리직에서 물류상품 기획을 하고 판매를 했던 이 경험과 고객들과 그리고 다른 협업사와 협력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수송 쪽, 그리고 전기도 학부 시절 때 전기 관련 프로젝트를 내가 학부들과 같이 이렇게 했던 걸 통해서 얻었던 지식과 실습,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역량으로 합격을 많이 합니다. 토목도 마찬가지요. 제일 힘든 토목직 약 한 30%의 1년차 퇴사율을 보유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토목직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업무나 그리고 힘든 업무를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문성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기술직은 엄청난 대단한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퇴사율이 높다라고, 왜 퇴사를 많이 할까? 너무 힘드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하는 태도적인 관점은 무엇일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끈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힘든 일도 얼마나 과거에 잘 극복을 하고 내가 그 부분을 딛고 성장을 했던 그런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중요시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역으로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레일 이번 상반기에 합격하셨던 분의 자기소개인데요. 많은 자기소개를 다 이렇게 피드백도 드리고 해서 다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기술직 쪽에 이런 부분은 도입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번 항목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면접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어차피 1분 자기소개 또 한다고 막 힘쓰지 마시고요. 글로 먼저 한번 면접관한테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참고로 예시로 드렸어요. 코레일 토목 직무에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로 시설물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저는 맡고 싶습니다. 명확한 목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목표. 그 이유가 나오겠죠. 재학 시절에 안전 관련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IoT를 이용한 재난 상황 속의 건물 내 인원 파악 시스템, 이 부분을 고안해냈고, 현장에서 쓰일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피로도와 중요성을 느꼈고, 이후에 토목기사 자격증과 건설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지금까지 직무 전문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코레일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 역량을 활용해서 코레일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화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싶다. 이 부분에서 요 네 아이디어를 준비했던 내용이거든요. 첫째, 둘째, 이런 부분을 제가 아이디어로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쌓아왔던 그 역량을 기반으로 코레일에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곧 이 부분을 입사 후에 내가 맡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레일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인재로 성장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 드린 거니까요. 실제 이건 합격자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뭐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감이 높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요. 직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내가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이 역량을 강화해 왔고, 이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도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걸 가지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을 잘 강조하신다고 하면 이 4번 항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800바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요 네 가지 부분을 꼭 반드시 먼저 쭉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쭉 이어서 하시면 바로 자소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을 내가 길러왔던 과거부터의 스토리,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 가치, 그리고 코레일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결과,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4번 항목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좀 꼭 작성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잘 본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면접을 준비를 해도 물론 늦지는 않겠지만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코레일에 가고 싶은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 반드시 코레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 부분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얻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KTX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코레일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같이 이렇게 쭉 보여주는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하니까요. 반드시 면접을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자료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1번, 2번, 3번 연속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레일 지원하시는 분들 꼭 힘내시고 곧 NCS 스터디도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